왔구나, 파트너. 영웅의 수호자이자 우리의 여전사 아르시노사는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는 것을 좋아하는 에코는 아니야. 아르시노사는 불굴의 의지를 지닌 고결하고 싸움을 잘하는 사람을 좋아해. 그래서 자기가 인정한 사람과의 접촉은 거부하지 않아. 그렇다 해도 말 못하는 에코일 뿐이긴 하지만 이 소리들은 어때? 뭐 느낀 거 없어? 이상한 소리만 들렸어요. 방금 아르시노사가 본 방향은 어디죠? 거긴 영광의 골짜기야. 철과 불로 빚은 영광을 얻은 영웅들이 묻히는 곳이지. 하지만 사냥길이 워낙 험해서 그 육신은 죽음과 함께 사라지고 돌아오는 건 대부분 그들이 지녔던 무기뿐이야. 아르시노사의 주파수는 영령이 싸울 때 나는 소리로 이루어져 있어. 전투의 흔적이 얼룩진 무기는 그 영향을 받아 자기 주인이 과거에 가졌던 소원을 작은 소리로 속삭이지. 그 무기들을 만지는 건 아르시노사의 인정을 받은 우승자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하고 뜻깊은 의식이야. 아르시노사와 함께 선조들이 남긴 과거의 목소리를 듣는 건 일곱 언덕 사람한테 아주 큰 격려나 다름없는 일이야. 복링을 만나기 전 그 마을에서 에코를 만졌을 때 겹겹이 쌓인 것처럼 흐릿한 이상 주파수를 느꼈어. 그건 포포가 일곱 언덕으로 오는 길에 얘기한 것과 아주 비슷해. 여태까지는 그 근원을 찾지 못했지만 지금 드디어 찾았어. 그 힘의 근원은 바로 영광의 골짜기에 있어. 아르시노사가 향하는 곳으로 갈수록 점점 더 강렬해지고 뚜렷해지고 있어. 아르시노사가 거기서 우릴 기다리고 있을 거야. 어때? 같이 갈까? 네가 일곱 언덕 사람의 의식에 대해 관심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단서가 있을지도 모르잖아. 안 그래? 좋아, 그럼 출발하자. 왜 그래요? 모르겠어. 그냥 우승 때문에 너무 흥분해서 좀 어지러웠나? 아무튼 별거 아니야. 가자. 요즘은 매일 좋은 일만 있네. 바라던 대로 우승도 하고 다 네 덕이야. 이상하네. 왜 갑자기 잔상이 이렇게 많이 나타난 거지? 희망이여! 고요와 함께하라! 소리의 형태와 일치해.
원래는 주로 경계해산 쪽에 나타났던 것 같은데. 이 잔상들은 자연 환경 때문에 모인 게 아니야. 꼭 갑자기 만들어진 것 같아. 다 왔다. 이 앞이 바로 영웅들이 묻혀 있는 곳, 영광의 골짜기야. 당신은 제 고향에 고만다. 아까 그 소녀는 미아였어. 영광의 골짜기와 가까워질수록 정상적인 세계와 이상이 있는 세계 사이의 중첩이 더 뚜렷해져. 영광의 골짜기에 뭐가 있든 간에 분명 이번 사건의 중요한 단서가 될 거야. 가기 전에 일단 정리부터 하자. 7 언덕, 루파, 카르테시아, 미아, 영광의 사자. 전부 다. 홀로 7 언덕에 온 카르티시아가 나를 기다리거나 연락하지도 않았다는 건 그럴 여유도 없을 만큼 급한 일이 생겼다는 거겠지. 리나시타에서 잔성의 외에 카르티시아의 연락을 차단할 수 있는 건 사라져야 하는 명식뿐이야. 7 언덕은 수호신에 대한 신앙이 없는 곳이라 명식도 이곳에 자신의 영향이 미치는 곳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생각했지만 과연 그럴까? 명식은 신앙을 통해 신도의 정신을 제어할 수 있어. 그리고 미아는 라군나에서 이주한 이민자니까 깊은 바다 수도 외의 신도일 가능성이 커. 영광의 골짜기로 가는 것이 우승자가 인정받기 위한 중요한 의식이라면 미아도 거기로 갔을 거야. 어쩌면 거기서 실종됐을지도 모르고. 미아가 경기장에서 보인 히스테리 증상이나 환각, 자기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는 현상, 모두 명식이 정신을 침식했을 때 보이는 증상이야. 플로르가 말했지. 이야기란 주인공에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큰 힘, 이야기를 바꿀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고. 지금 최고의 검투 대회의 주인공은 루파고 여러 해 전에는 미아였어. 그리고 그동안 미아와 루파의 모습이 뒤바뀐 걸 여러 번 봤었지. 만약 내가 본 미아가 명식의 제어를 받고 있는 거라면 주인공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명식에게 아주 중요한 걸지도 몰라. 루파를 처음 만났을 때 카르티시아와 명식의 주파수가 느껴졌어. 그럼 두 사람은 이미 만났다는 뜻일까? 카르티시아도 이 이야기 속에 있다면 그럴 가능성이 커. 루파가 이 일을 잊어버렸거나 아니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접촉했다거나 아니면 일부러 거짓말을 하고 있다거나 어쩌면 루파도 지금 명식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건지도 몰라. 과연 플로로의 말대로 루파가 흑조를 일으킨 원흉인 걸까? 아니면 루파 역시 흑조의 피해자인 걸까? 응? 왜 그래, 파트너? 걱정이 많아 보이는데? 도와줄 거라도 있어? 물론 네가 말하고 싶다면 말이야. 미안, 파트너. 카르티시아를 본 기억은 없어. 근데 네 말대로 내가 잊어버린 걸지도 몰라. 요즘
가끔 나도 내가 뭘 했는지 기억이 안 날 때가 있거든. 명식의 영향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무슨 문제라도 생길 땐, 그러니까 명식이 내 정신을 제어하려고 한다면 내 파트너로서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길 바래. 그래줄 거지? 내 고귀함과 존엄성을 지켜줘. 아니요. 우린 더 많은 걸 지킬 거예요, 루파. 영광을 위하여 죽음도 두려워 말라. 7 언덕 사람들은 이 말을 가장 소중하게 품고 있다고 들었지만 가끔은 죽는 것보다 사는 게 더 용기가 필요할 때도 있잖아요. 좋아, 그거면 됐어. 난 널 믿어. 네가 날 믿는 것처럼. 이야기의 끝에 이미 지나간 과거든 아직 오지 않은 미래든 그 방향을 바로잡는 건 오직 나의 판단이야. 들려? 사냥감이 숨을 죽이고 있어. 따라와. 따라와. 바위에 박힌 검, 창, 포람 모두 영웅들이 지니던 병기들이야. 7 언덕의 전통대로 그 무기들을 만지면 옛 주인의 속삭임이 들려올 거야. 테라클레스의 검이야. 위쪽 도시의 수역 기억나? 카르티시아를 찾다가 본 조각상 있지? 그 조각상의 원형이 된 인물이야. 수백 년 전 라군나에서 흑조가 폭발했을 때 7 언덕도 그 영향을 받았어. 테라클레스는 그 당시 장관의 아들이었어. 7 언덕의 전사들을 이끌고 흑조와 잔상을 막아냈지만 결국 힘이 다해 흑조에 희생됐지. 테라클레스의 검도 흑조로 오염됐지만 그 일행이 위험을 무릅쓰고 가져왔어. 7 언덕에서는 강렬한 감정 주파수가 다른 물질과 쉽게 결합할 수 있어. 영광의 사자도 영웅들의 격렬한 감정에서 태어난 거고, 그래서 이 무기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야. 그땐 이 검에도 이화의 기미가 보였지만 오랜 세월이 흐른 지금은 영웅을 기리는 상징으로 남아있을 뿐이야.
검신의 아래에서 강렬하게 솟구치는 힘이 느껴져. 위치는 지하, 산속인가? 이곳의 주파수는 수호신 임페라토르의 것이에요. 라구나와 마찬가지로 일곱 언덕에도 기원 비콘이 있어요. 그래서 명식이 에너지의 공급이 만들려고 해요. 갑자기 또 잔상들이야. 방금 전 미아를 봤을 때처럼 다시 세계가 이상현상에 빠진 느낌이었어. 정상과 비정상의 세계가 중첩될 때마다 새로운 흑조의 침식과 잔상이 나타나는 거야. 전부 따라와. 영광이여, 이 몸을 덮어라. 만물 변화. 이 흑조의 침식은 흑조 후에 생겨난 새로운 생명체야. 왜 갑자기 이런 게? 일단 처리부터 하죠. 그리고 그 검에 무슨 문제가 생겼는지도 봐야겠어요. 이게 무슨 소리지? 파트너, 확인하러 가자. 루파? 나 여기가 처음이 아닌 것 같아. 가자. 이곳의 주파수는 임페라토르와 일치해.
당신한테서 카르티시아의 주파수가 느껴지네요. 지식만이 아니라 소신의 권한도 일부 융합됐나요? 이제 루파의 역할을 돌려줘요! 저건 미아 선수? 명식이에요. 루파, 이 일을 계속할 사람은 당신뿐이에요. 내가 뭘 하면 돼? 상황에 맞게 대처하면 돼요. 믿을게요, 파트너. 힘을 잃는 것은 일곱 언덕 사람에겐 최악의 두려움. 교만할수록 근심은 깊어진다. 죽음은 두렵지 않지만 실망과 치욕은 참을 수가 없다. 줄리안님이 날 속인 것도 그 때문이었을까? 나한테는 물어볼 기회조차 없었다. 흑조는 모든 걸 삼키고 죽음은 그녀와 나를 삼켜버렸다. 오늘은 어제와 다름없죠. 조수 아래에 시간을 엮어 헤엄치고 헤엄치세요. 가엾고 귀여운 물고기여, 나의 허상에 곤히 잠들고 수없이 읽히는 이야기 속에서 수없이 무대에 올라 온 세계를 집어삼킬 그날을 기다리겠습니다. 의인이여, 전 조용히 떠납니다. 어릴 적 전해들은 금빛 찬란한 도시는 증오스러운 조수에 삼켜졌고, 전 잠깐의 동행자에게 속삭임을 선물합니다. 흩어진 종이와 떨어진 펜, 작가는 이 이야기의 통제를 잃게 되겠죠. 변조된 악보에 떨어진 잘못된 음률 하나. 가엾고 불쌍한 금빛별이여, 알려다오. 과거와 현재가 계속 중첩되는 이야기 속에서 네가 선택한 건 어떤 결말인지. 망설이지 마세요, 파트너. 당신이 바로 제가 선택한 주인공이니까. 당신만이 시나리오 너머로 나아갈 수 있어요. 써내려가세요. 지키고 싶은 고귀함과 존엄성을 위해, 모두를 위해. 꿈인가? 아니, 이건... 꿈이 아니야. 난 혼자가 아니야. 파트너는 나한테 변화의 희망을 맡겼어. 혼자보단 역시 함께 시상대에 오르는 느낌이 더 좋지. 파트너는 관련된 정보를 얻지 못했지만 카르티시아와 동행했던 난 확신할 수 있어. 난 아직 현실에 있는 게 아니야. 여긴 잔성회의 멤버가 만들어낸 소노라, 즉 이야기 속 세계야.
최고의 검투 대회의 이야기 시간은 단 사흘. 카르티시아가 오기 전에 난 이미 이 똑같은 이야기 속을 몇천 번이나 방황했어. 7 언덕을 끝없이 삼키는 흑조, 조수에서 점점 자라나는 반인반어의 괴물. 그게 바로 전성회의 목적일까? 파멸한 7 언덕을 양분으로 괴물을 길러내는 것이? 시나리오. 맞아. 이 소노라 공간은 책이나 다름없어. 소노라 속의 세계는 하나하나가 똑같은 줄거리의 이야기와도 같아. 모든 세계가 페이지처럼 중첩되어 있어. 끊임없이 나타나는 새 페이지가 앞 페이지 위에 쌓이고, 지난 이야기에서 바뀐 줄거리는 뒷면을 통해 그 흔적이 비치게 되지. 그래서 카르티시아가 움직인 다음 원래 흑조로 인해 빈성이 되었어야 할 7 언덕이 파트너가 등장하는 이야기에서는 점점 정상으로 회복된 거야. 카르티시아가 나를 살렸고 내 운명을 바꿔서 날 파트너 곁으로 보냈어. 파트너가 지난 이야기에서 명식을 막았기 때문에 이번엔 나도 기억을 잃지 않았던 거고, 그 괴물의 힘은 파트너 덕분에 많이 악화됐어. 그 괴물에게 공급된 중추의 에너지도 끊어졌고. 하지만 완전한 건 아니야. 난 카르티시아와 함께 그 본체가 있는 곳을 찾은 적이 있어. 내 기억으로는 아래쪽 도시의 수면 위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난 절대 널 실망시키지 않을 거야, 파트너. 일곱 언덕의 구도심은 흑조의 위협 때문에 수역 아래에 잠들어 있어. 흑조가 빙빙 돌면서 7 언덕의 하늘을 뒤덮고 있어. 흩어지지 않는 먹구름처럼. 파트너는 무사한 걸까? 일단 빨리 이 모든 일의 원흉을 찾아야 돼. 전에 겪은 이야기에서 카르티시아와 함께 여기 온 적이 있어. 당신 얼마 못 버틸 것 같아요. 그러게. 나는 여기까지인가 봐. 이상하네. 분명 7 언덕에 대해서는 전부 기억나는데 왜 내 이름만 잊어버린 거지? 잊어버린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이야기 속 당신의 역할을 빼앗아간 거예요.
우리가 경기장의 포스터를 찾는다 해도 당신의 이름은 거기 없겠죠. 당신의 존재가 지워진 거예요. 이 막의 이야기를 깨트려야 되찾아올 수 있어요. 근데 어쩌지? 그때까진 못 버틸 것 같은데. 미안, 카르티시아. 날 구해줬는데 난 도와줄 수 있는 게 없네. 어릴 적 아주 오래전에 7언덕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열정적이고 활기가 넘치는 도시. 마음껏 마시고 웃으며 조각과 사냥을 즐기는 사람들. 남자든 여자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불처럼 타올라 마지막 순간까지 모든 빛을 뿜어내는 곳이라고요. 제가 왔을 땐 이미 악당에게 파괴당해서 길거리에 검은 조수가 흐르는 빈 성이 되어버렸지만요. 맞아. 나의 도시. 정말 아름다워. 시원한 가을 바람이 금빛 오렌지색 깃발과 풍경을 스치면 시간도 같이 느려지는 곳이야. 명식 레비아탄. 전 더 이상 리나시타 사람들이 피와 눈물을 흘리게 만들지 않을 거예요. 이 비극을 설계한 사람이 어디에 있든 반드시 찾아내겠어요. 일곱 언덕을 너한테 맡겨도 될까? 아니요. 당신이 말하지 않았나요? 여긴 당신의 도시라고. 세상에는 오직 당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전 느낄 수 있어요. 흑조에서 흔적을 남긴 괴물의 주파수는 저와 비슷했어요. 명식은 자기 힘을 담을 수 있는 공명자를 만들기 위해 저를 탄생시켰어요. 하지만 저 말고도 수많은 실패한 그릇이 있죠. 그 말은 아직 확실하지 않은 점이 많아서 저도 계속 조사해보겠지만 당신도 분명 특별한 사람이에요. 과거의 전 죽음으로 모든 것을 끝내려고 했어요. 그때 누군가 그런 저를 막아섰죠. 농락당하는 생명이라도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얼마나 강하든 얼마나 약하든 상관없어요.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야 돼요. 제가 탑에서 나와 인간 세상으로 돌아온 것도 그 사람이 도와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전 믿어요. 그 사람도 여기 올 거라는 걸. 그리고 이 끔찍한 이야기를 바꿀 거라는 걸. 그럼 분명 재미있는 사람이겠네. 나도 한번 만나보고 싶다. 대체 어떻게 했을까? 그럼 직접 확인해 보세요. 승리는 한 번에 완성되지 않아요. 인내심과 끈기가 필요하죠. 지금의 우리한테는 아직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누군가가 계속 이어갈 거예요. 당신의 도시를 구하고 싶다면 견뎌내세요. 아무리 아파도
자신을 의심하게 되더라도 견뎌내세요. 제가 오기 전 7 언덕을 헤매다 지친 당신이 이 도시를 떠나 이곳을 위해 도움을 요청하려던 것처럼 새로운 이야기에서 그 사람을 찾아 제 말을 전해주세요. 좋아, 카르티시아. 네가 말한 것처럼 최대한 버텨볼게. 알려줘. 그 사람 이름이 뭐야? 이상한 주파수와 아주 가까워졌어. 너 물에 잠긴 지하 공점에 있구나. 물에 잠긴 지하 궁전. 실바 가문의 자료에 기록돼 있었던 것 같아. 과거에 7 언덕은 평원수역으로 통하는 지하 수로를 만든 적이 있어. 하지만 구도심은 이미 물에 잠겨서 수로로 들어가려면 우선 물을 전부 빼야 되는데. 내 역할이 완전히 뒤바뀌어 사라진 다음 카르티시아는 그 반인반어의 괴물과 잔성회의 사람을 찾았을 거야. 카르티시아도 파트너와 같은 선택을 했어. 다음 이야기를 위한 새로운 기회를 만들기 위해 시나리오의 끝에 남길 선택한 거야. 그래서 파트너를 만날 때 난 내 이름을 되찾게 된 거고, 여기까지 오는 길에 파트너가 본 2세계의 중첩은 그 괴물, 그러니까 미아 선수가 내 역할을 빼앗아 다시 한번 중추로 7 언덕을 오염시키려던 거였어. 그 존재를 지울 수 있는 건 오직 나뿐이야. 나만이 증명할 수 있어. 내가 진짜고 미아 선수가 가짜라는 걸. 몇십 년 전 미아 선수는 영광의 골짜기에서 실종됐지.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강요와 압박에 시달리던 당신한테 이 7 언덕이라는 도시는 지하 수로로 통하는 입구, 구도심의 시계탑에 있던 걸로 기억하는데? 맞아, 그랬었지. 이 수역의 유지관리는 실바 가문이 맡고 있었어. 잠들어 있는 이 거대한 조각상을 움직이게 할 방법이 있을지도 몰라. 7 언덕의 전통에 따르면 테라클레스가 검을 들고 성 밖으로 나가 사냥을 하는 전사들을 지켜볼 때면 성문과 모든 관문이 열리게 돼. 도심이 옮겨가면서 많은 곳들이 막혔지만 남은 관문만으로 물을 빼내는 일도 아예 불가능하진 않아. 해볼만 해. 흑조의 침식이
조각상 곳곳에 퍼져 있어. 움직이게 하려면 일단 이것부터 없애야 될 거야. 이 수역의 유지 관리를 위해서 사무관들이 검투사의 창을 보관하는 플랫폼을 만들어놨을 텐데. 순찰기를 작동해서 플랫폼의 창으로 흑조의 침식을 제거해보자.